낚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낚시를 들이우고 있고 얼척이 낚이는 순간까지 지그시 이렇게 찌를 보면서 앉아있는 거, 주식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대표님, 보여주셨어? 대표님 뭐 그렇게 숨기세요? 연애 편지? 이렇게 우리 백조님들이 이렇게 자꾸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또 이렇게 또 편지까지 써서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봉투가 이쁘지 않아? 이분의 봉투는 내 마음속 대상이야. 그리고 이분의 봉투는 복자 써있는 내가 빨간색하고 비슷한 강도로 제일 좋아하는 금색 복자 복봉투. 그래갖고 이 봉투와 함께 이렇게 내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도라지 정과? 뭐 이렇게 도라지 이렇게 긴 오징어 다리처럼 만들어진 거더라고. 그걸 이렇게 씹어 먹는 도라지 정과. 나는 이렇게 마트 같은 거 잘 안 가보니까 나는 계란은 다 똑같은 계란인 줄 알았는데 청란이라고 있대. 그래서 직접 농장에서 키우셨다고 청란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더 건강해져야겠네요. 제가 약간 기침을 너무 오래 하니까 우리 백조님들이 저 빨리 목도 낫고 건강해지라고 좋은 거 보내주시는데 다 잘 먹고 해서 빨리 낫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98% 하락 마감, 코스닥 지수는 0.87% 하락 마감, 양시장 모두 음선 하락 마감을 했고요. 특히 거래소는 아래 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몸통이 좀 있는 음선이었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긴 시초가까지 거의 반동을 주는, 그래서 코스닥의 분차트를 잠깐 보면 한 거의 11시까지는 계속 떨어지다가 개파락 이후에도 떨어지다가 11시부터 반등 성공하고 종가까지 좀 끌어올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최근 며칠 동안 안 좋은 움직임에는 당연히 미국의 나스닥이 안 좋은 것도 있죠.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니까. 뭐 우리나라 차트랑 별반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경제권에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동조화 현상이 좀 더 심해지고 있고, 4월의 차트는 정말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최근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5월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장단기 금리 인상 역전 현상들, 또 하나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좀 붕괴되는 것들. 왜냐면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영향에 미치는 것 같고요. 러시아 쪽 이야기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핵이랄지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생화학무기 뭐 이런 것 좀 나오면 좀 찜찜한 기사들이 좀 나왔었죠.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뭐 그런 조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생화학무기 썼다, 근데 이거를 만약 유럽이나 미국에서 검사를 했는데 맞다,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또 파장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섞이면서 힘이 좀 없었습니다. 환율도 1230원 이상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은 여건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차트를 보는 상황에서는 여기에선 변동성 심화되는 차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전저점을 향해서 며칠 꽂혔지만 아까도 봤지만 전저점 깰 확률이 높은 차트는 아니거든요. 거래소와 코스닥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이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들 오늘 보면 일단은 거의 전멸이고요. 시가총액 20위 안에 빨간색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멸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종목이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2022년 들어서 정말 그냥 매일 빠지는 차트처럼 그냥 쭉 흘러내렸고요. 3개월, 4개월째 좀 흘러내리고 있고, 하락률을 보면 1월 달에 6%, 2월 달에 1%, 3월 달에 3%, 4월 달에 3%. 그래서 정말 딱 8만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좀만 더 빠지면 거의 20% 빠지는 거지. 8만 원에서 20%면 28에 16, 5만 6천 원.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지. 8만 원이면 20%면 16,000원이니까 8만 원에서 16,000원 빠지면 6만 4천 원이니까 3천 원만 더 빠지면 20%가 빠지는 거예요. 8만 원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맥없이, 정말 반등 없이 7만 원에서는 좀 버텨줬었는데 무너지니까 또 쉽게 무너져요. 또 6만 원까지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떠냐면
얘도 그냥 시총으로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시총으로 400조를 다 깨고 내려왔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100조를 깨고 내려와. 삼성전자 기준 400조, LG에너지솔루션 기준 100조 이렇게 두고 400조와 100조를 언제 회복하는지도 좀 관건인 것 같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잘 버티는 수준.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반등을 줬었는데 며칠 흘러내렸고, 삼성 SDI가 오히려 좀 낮습니다. 차트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중에 기아가 그래도 어제 좀 벌어놓은 걸 좀 까먹긴 했지만 차트는 좀 반등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고,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은행주들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안 떨어지는 게 어디야 뭐 이런 관점에서는 볼만하죠. 은행주들. 하이브 한 5일 만에 아주 짧은 양선 나왔지만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조선주들 조금 움직였고,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주에서 또 의미도 있고 차트도 좀 살아있는 종목이라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올랐죠. 조선주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면 거래소 시총상위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대금 거의 1조 가깝게,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더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은 없었고요. GS글로벌은 오늘 윗골이 많이 들었네요. 이게 이제 석탄 관련주로서 어제 상한가 쳤었고 오늘 이틀째였는데요. 이렇게 좀 최근은 장이 좀 확실히 약해서 좀 꿈틀꿈틀 오래 가는 추세적인 애들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기 급등한 애들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에 광림, 쌍방울 차트 이따 보여드릴 건데,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정말 금방 원시시 되니까 매매 잘못하는 분들은 들어가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KG 케미칼 오르락 내리락 오늘 다시 오르락. GSE가 가스주죠. 가스주. KG 스틸은 KG 케미칼과 같은 KG 그룹주. 경기화학이었죠, 예전에. 미래생명자원은 곡물유가 관련주. KG ETS도 역시 KG 그룹주. 일동제약은 코로나 관련 제약주.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음선 꽤 크게 나오면서 거래 터져갖고 차트 좀 망가뜨렸네. 카카오 게임즈. 대성에너지도 에너지 관련주. 그래서 결국 돈이 어디에 모였니 해서 최근에 가장 재료가 계속 나왔던 관련주들이 인플레이션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가스, 석탄, 며칠 전에는 뭐 펄프값, 종이 또는 비료사료 뭐 이쪽이죠. 그리고 또 돈이 어디 모였냐면 KG 케미칼, KG 스틸, KG ETS, KG 그룹주. 즉 쌍방울,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애들 또는 뛰어들 만한 애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다. 그 정도 보시고, 오늘 등락 현황 보면 떨어진 종목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겠죠. 거래소 220대 640, 코스닥 360대 1000개니까 딱 3개 하나? 1대 3이니까 정확히 4개 중에 하나 오르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8개 갖고 있다면 2개 올랐으면 적당한 시장 평균의 손실률이 났을 것이다. 등락 현황 보면 하락 종목부터 볼게요. 하락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식 제일 잘하는 형님이 워렌 버핏 형님이잖아요. 물론 한국 사람이었으면 나이가 거의 90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엄청 많으시니까 형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뭐 웃자는 얘기로 하는 건데, 그 워렌 버핏의 룰이 있잖아요. 주식 투자의 성공의 룰 첫 번째,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실 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듯한 룰이면서 그거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그러니까 뭐 크게 이익을 내는 게 룰이 아니라 손실을 안 내는 게 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복리 마법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과 연결져서 해서는 안 되는, 크게 손실이 날 것 같은 매매 습관이나 투자 습관들이 뭐냐면, 몰빵하지 말라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한 종목 사지 마라. 한 종목 사면 그 종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한 종목 사지 마라. 그 다음은 급등주들, 자신 없으면 급등주들 사지 마세요. 왜? 급등주들 지금 광림 차트 볼까요?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1,800원, 2,000원에서 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2,000원 왔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수익 난 사람은 좋지만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다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쌍방울은 더 심해요. 쌍방울은 더 심하고, 그래서 결론은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선 급등주 들어가서 한번 역방향 걸리면 막 반토막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몰빵하지 말아라, 급등주 하지 말아라인데 급등주에 몰빵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겠다는 얘기야. 그냥 불나방처럼 불나방이면 불나방이에요. 불에 뛰어들어가면 죽는데 죽는지 모르고 뛰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조차도 급등주에 몰빵을 안 하는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정말 응애 주린이들이 몰빵을 하는데 심지어 급등주에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몰빵하지 마라. 급등주 매매 자신 없으면 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급등주가 단기 급등주도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10배거 이상, 그래서 제가 10배거 이상은 잘 안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또 2년 동안 10배거가 올라갔어? 저는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뭐 한두 달 안에 한 달 안에 2배, 3배, 그리고 1년 동안 10배? 이런 건 좀 자제하자. 종목은 많다. 종목은 2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건 중장기 추세적인 급등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된다면 빠지자.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몰빵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면 물타기 하지 말자. 하지 마세요. 물타기를 왜 하냐고.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까? 물타기 논리를 제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타기로 돈을 투자한 그 돈은 나한테 돈으로 있을 땐 돈이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주식 투자라니까. 주식 투자는 내 돈으로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투자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종목을 뭐 3박자로 선정하기도 하고, 또는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가치 투자로 선정하기도 하고, 재료 관점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차트로 선정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만의 종목 선정 기법으로 선정해서 내 돈을 좋은 종목을 사는 게 투자라니까, 주식 투자. 근데 물타기는 뭐예요?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걸 찾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 계좌에서 떨어진 종목에 투자하는 거라고. 얼마나 비논리적이야. 얼마나. 이거를 이해 못하면 평생 주식 성공 못한다고. 주식 투자는 내 돈으로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건데, 그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여러 기법을 놔두고 가장 편안한 방법. 왜 편하겠어요? 2천 종목에서 난 주식 종목 선정할 줄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갖고 있는 것 중에 떨어진 거 이거 다시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데요.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한다면 몰빵하지 마라, 급등주 사지 마라, 물타기 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최악의 경우에 이 세 개를 3박자를 다 맞춰서 급등주에 계속 물타기를 해서 몰빵이 돼버린다. 이런 분들이 10분 중에 한 분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보잖아요.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이벤트로 이렇게 연구원분들이 상담해 주잖아요. 상담할 때 아주 지방에서 오셨거나 연구원분들이 딱 이분 완전히 우리 이세무사님 찐팬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만약에 딱 맞으면 뭐 한 1, 20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뭐 종목 어떤 거 갖고 있으세요?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잘 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진짜 한 종목 갖고 있는 분, 100종목 갖고 있는 분, 또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잘 모르시는 분,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악은 한 종목에 몰빵했는데 물타기까지 계속 하면서 그 종목이 급등주였어. 최악이다. 오늘 하락 종목의 차트, 광림과 쌍방울을 보면서 주식이 참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승 종목에서는 메이슨 캐피탈, 구형테크, KB 오토시 상한가 3종목이고, 탑 30 상승률은 한 6% 정도 돼요. 5%. 또 오늘 같은 날도 먹을 건 참 없었던 날이다. 그리고 관심주에서 뭐 대단한 얘가 이렇게 있어 이런 거보다 그냥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가스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같은 원유 관련주, 한국 맥널티, 커피 관련주, 이렇게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자동차 부품주들에서 구형테크하고 KB 오토시 상한가 쫓고, 한국 프렌즈도 좀 이미지 강한 자동차 부품주인데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G 그룹주들, 그래서 KG 스틸, KG 케미칼 이런 애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강한 주도 테마가 없었기 때문에 상승률 상위에서 재미있는 것을 잡아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대단한 팁이 나오지 않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나한테 정말 강한 큰 찬스가 오는데, 그 큰 찬스를 잡기 위해서 계속 보는 거죠. 낚시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낚시할 때 내가 물에 탁 놓으면은 바로 고기가 잡히나? 도시어부를 요즘엔 좀 못 봤는데 한참 재밌게 볼 때 매주 봤는데 대리 만족이죠. 저는 먹방을 보는 분들이 왜 보는지 이해는 못했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때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 먹고 싶은 거 대신 맛있게 먹는 거 대리만족이라고. 그게 대리만족 어떻게 되지? 더 먹고 싶지 않나 막 그랬는데, 저는 도시어부에서 대리만족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가면 귀찮잖아요. 막 미끼 껴야 되고 또 지렁이 이런 거 다 만지지도 못해. 서울 사람 안 느껴? 그 도시어부에서 내가 지렁이를 끼지도 않아도 되고 2시간씩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 낚는 그게 너무 재밌어. 근데 주식을 오래 한 입장에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조정장이 더 많아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갈 때가 더 많아.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고 낚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낚시를 들이우고 있고 얼척이 낚이는 순간까지
지그시 이렇게 찌를 보면서 앉아있는 거, 주식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탑30을 매일매일 분석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면 좋다니까요. 근데 별게 없을 때가 있어. 근데 별게 없을 때도 하고 하다 보면 찬스다 이럴 때가 팍 온다니까. 정말 월척이 온다고. 그거 한 번을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을 위해서 매일 분석하는 거죠. 2천 종목을 왜 봐야 되느냐? 2천 종목 중에 뭔가 팍 감이 올 때가 있어. 그걸 위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100날 봐야 감이 오는 게 아니고 100날 봐야 이거 떨어졌네. 이거 어떻게 탈출하지? 물타기나 해야겠다. 진짜로. 그래서 주식을 성공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안 갖고 있는 종목을 봐서 월척을 잡듯이 맨날 지켜보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중국말로 돈 벌으라고 막 했는데 오늘은 내 마음속 대상이면서 우리 복돈 봉투가 있으니까 우리 복돈 봉투 기 받으시면서 첫 번째 줄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 되겠습니다.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11시 30분 장중시황입니다. 어제 미증시 급락과 오늘 미선물 지수 하락에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조정 중이며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하락 중입니다. 거래소 마이너스 1%, 코스닥 마이너스 1.2% 하락입니다. 3월 초 급락 기간과 유사하게 4월도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니지만 조정 기간 동안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순간 지루한 조정의 따분함을 넘어 손실의 아픔을 느끼시고 있다면 이러한 하락장의 경험이 다음 상승장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거래소 시총상이 전체적으로 조정의 모습입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4월 초부터 연일 음선을 기록하며 빠지고 있네요. 금융주와 통신주는 오늘도 소폭이나마 강보합권에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아의 움직임이 좋은데 특히 현대차 그룹주에서 다크호스격인 현대글로비스 오늘 2% 오르고 있습니다. 관심. 코스닥 시총상위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 게임주 동반 약세가 두드러지네요. 약세 조정장이라 최근 상승률 상위에 큰 의미 있는 주도 테마가 나오지 않고 기존 재료의 재탕, 삼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시멘트 관련주 등 인플레이션 관련주,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KG 그룹주 등이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상한가 없이 상승률 32가 4%대일 만큼 시장이 많이 취약한 상태네요. 내일부터 반등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평, 벚꽃 구경이나 가야겠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